재벌과 서민의 사랑 이야기, 한강의 두 그림자. 오화 산업재해, 유족의 반격, 보상금, 계약서의 함정은? 드라마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 시청 후 들으신 후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창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7시였고 강남구 도곡동 펜트하우스에서 유정민은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어봤고 거울을 봤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고 귀걸이를 했으며 완벽한 모습을 만들었다. 오늘 저녁 강명우 회장과 약혼자 강도윤이 함께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정민은 완벽하게 준비했다. 립스틱을 바르면서 생각했다. 요즘 도윤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고 산업재해 유족 여자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도윤은 결국 가문을 선택할 거였고 자신을 선택할 거였다. 거실로 나왔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테이블 위에 초대장이 놓여 있었고 오늘 저녁 식사 장소가 적혀 있었다. 강명호 회장의 펜트하우스였고 고곡동에 있었다. 정민은 휴대폰을 확인했고 시간을 봤다. 7시 30분이었고 곧 출발해야 했다. 가방을 들었고 현관으로 갔으며 구두를 신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자신의 차를 찾았고 올라탔으며 시동을 걸었다. 도곡동으로 향했고 거리는 저녁 시간이라 차들로 막혀 있었다. 같은 시각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어머니 장미영을 부축해서 병실 침대에 눕히고 있었다. 장미영의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 보였으며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병원에 가려 했지만 입원비가 없어서 동네 의원에 갔고 의사가 링거를 맞으라고 권했으며 집에서 링거를 맞게 해줬다. 간호사가 왔고 링거를 연결했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서진은 간호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했고 간호사가 나간 뒤 어머니 곁에 앉았다. 장미영이 눈을 감고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으며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했다. 서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고 차가웠다. 링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시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봤다. 오늘 법무법인 정음에서 추가로 받은 서류였고 보상금 수령에 대한 상세 조건이 적혀 있었다. 서진은 일어나서 서류를 집어들었고 다시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를 넘겼고 보상금 지급 조건이 나왔다. 피해자 유족은 공식 사과를 받는 대신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적혀 있었고 언론 노출을 일체 금지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고 재단 기부 조항이 보였다. 보상금의 30%를 강명우 회장이 운영하는 재단에 기부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서진은 비웃었다. 결국 돈을 주고 다시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이었고 교묘했다. 서진은 서류를 계속 넘겼고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클립으로 끼워져 있었다. 꺼내서 봤다. 흑백 사진이었고 오래된 것 같았으며 1992년이라는 날짜가 뒷면에 적혀 있었다.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보였고 한서진은 숨이 멎었다. 어머니였다. 젊은 시절 장미영이었고 20살쯤 되어 보였다. 장미영 옆에 남자가 서 있었고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진은 남자 얼굴을 자세히 봤다. 낯이 익었다. 인터넷에서 본 사진과 비슷했고 생각했다. 강명호였다. 젊은 시절 강명호 전무였고 어머니 옆에서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더 있었고 서진은 뒤집어서 읽었다. 1992년 6월 공장 준공식이라고 적혀 있었고 강명호 전무, 장미영 사원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했고 어머니와 강명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 왜 여기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장미영을 봤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링거를 막고 있었으며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다. 서진은 사진을 다시 봤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행복해 보였고 강명호도 진심으로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때는 사고가 나기 전이었고 12명이 죽기 전이었으며 모든 게 달랐을 때였다. 서진은 사진을 서류 사이에 다시 끼웠고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의자에 앉았고 생각에 잠겼다. 도곡동 펜트하우스 식당에서 강명호는 테이블을 확인하고 있었다. 흰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은식기가 반짝였으며 와인 잔이 놓여 있었다.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의사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오늘 메뉴는 프랑스 요리였다. 강명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은 중요했다. 아들 도윤과 약혼녀 정민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고 가족으로서의 결속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특히 도윤이 요즘 흔들리고 있다는 걸 강명호는 알고 있었고 바로잡아야 했다. 초인종이 울렸고 강명호는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었고 도윤이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가 약간 헐렁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강명호는 아들을 맞이했고 들어오라고 했다. 도윤이 안으로 들어왔고 구두를 벗었으며 거실로 걸어갔다. 소파에 앉았고 강명호도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강명호가 먼저 말했다. 정민은 언제 오느냐고 물었고 도윤은 곧 온다고 대답했다. 강명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다. 붉은 와인이 잔에 채워졌고 빛을 받아 반짝였다. 도윤에게 잔을 건넸고 도윤은 받아서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느껴졌고 목으로 넘어갔다. 강명호도 마셨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요즘 내가 산업재건에 신경을 많이 쓴다던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도윤은 잠시 멈칫했다. 신경 쓴다기보다 해결하고 싶다고 대답했고 강명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이미 끝난 일이라고 강명호가 말했고 30년 전에 합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었다고 말했고 유족들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했다. 강명호는 와인 잔을 들어 빙빙 돌렸고 굵은 액체가 소용돌이쳤다.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말했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1992년이었고 강명호는 전무였으며 공장을 새로 지었다. 기계를 들여왔고 직원들을 고용했으며 생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안전장치가 미비했고 예산이 부족했으며 어쩔 수 없었다고 강명호가 말했다. 그러던 중 사고가 났고 기계가 고장났으며 12명이 깔렸다. 순식간이었고 막을 수 없었으며 강명호도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를 지켜야 했고 그룹을 보호해야 했으며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됐다. 유족들을 만났고 돈을 제시했으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게 최선이었다고 강명호가 말했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도윤은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고 도윤이 말했고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명호는 잔을 내려놓았고 도윤을 똑바로 봤다. 사과는 약점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했고 기업 경영에서는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고 강명호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유정민이 서 있었고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이라고 인사했고 강명호는 반갑게 맞이했다. 정민이 안으로 들어왔고 도윤을 봤다. 도윤도 일어나서 인사했고 정민은 도윤 옆에 앉았다. 강명호가 정민에게도 와인을 따라줬고 정민은 고맙다고 말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고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체 요리가 먼저 나왔고 프랑스식 샐러드였다. 강명호가 먼저 포크를 들었고 정민도 따라 먹기 시작했다. 도윤은 포크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정민이 대화를 시작했다. 요즘 회사 일이 바쁘시죠라고 강명호에게 물었고 강명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고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민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었고 멋지다고 칭찬했다. 저희 결혼식도 해외에서 하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고 강명호는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도윤은 말없이 샐러드를 먹었고 대화에 끼지 않았다. 정민이 도윤을 봤고 왜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도윤은 괜찮다고 대답했고 그냥 피곤하다고 했다. 메인 요리가 나왔고 스테이크였다. 소스가 뿌려져 있었고 야채가 곁들여져 있었으며 향이 좋았다. 강명호가 칼을 들어 스테이크를 자르기 시작했고 정민도 따라했다. 도윤은 칼을 들었지만 손이 무거웠다. 한 조각을 잘라서 입에 넣었고 씹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강명호가 말했다. 도윤아, 너는 이제 곧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될 거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가문을 지켜야 한다. 개인의 감정보다 가문이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라. 도윤은 포크를 내려놓았고 아버지를 봤다. 하지만 가문을 지키는 게 잘못을 덮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고 강명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도윤이 계속 말했다. 30년 전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그 유족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명호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여전히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장미영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링거가 계속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서진은 사진을 다시 꺼내서 봤다. 젊은 시절 어머니와 강명호가 함께 있는 모습이 이상했다. 왜 이 사진이 서류에 끼워져 있었을까 생각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궁금했다. 서진은 일어나서 어머니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앨범이 있었고 꺼내서 펼쳤다. 먼지가 날렸고 페이지를 넘겼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고 혼자 찍은 사진도 있었다. 서진은 계속 넘겼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아까 본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 있었다. 같은 날 찍은 것 같았고 같은 장소였다. 공장 앞이었고 준공식 현수막이 보였다.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있었고 옆에 강명호가 또 있었다.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었지만 강명호와 장미영이 가장 앞에 서 있었다. 서진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걸까 의문이 들었다. 페이지를 더 넘겼고 또 다른 사진이 나왔다. 이번에는 회식 자리 같았다. 직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장미영도 있었고 웃고 있었으며 건강해 보였다. 강명호도 보였고 장미영 옆에 앉아 있었다. 서진은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고 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는 것 같았다. 앨범을 덮었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어머니를 봤다. 언제 깨어나실까 기다렸고 물어봐야 할 것들이 많았다. 도곡동 펜트하우스 식당에서 저녁 식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디저트가 나왔고 티라미수였다. 정민이 맛있다고 칭찬했고 강명호도 만족스러워했다. 도윤은 디저트를 거의 먹지 않았고 커피만 마셨다. 강명호가 정민에게 물었다. 결혼 날짜는 정했느냐고 했고 정민은 아직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년 봄쯤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강명호는 좋다고 했다. 도윤에게도 물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했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났고 세 사람은 거실로 이동했다. 소파에 앉았고 강명호가 그랜디를 따랐다. 정민에게 건넸고 정민은 받아서 한 모금 마셨다. 강명호가 말했다. 산업재해건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법무팀에서 처리했고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유족이 보상금을 거부했지만 상관없다고 했다. 언론도 조용해졌고 여론도 잠잠해졌으며 이제 잊히면 된다고 강명호가 말했다. 도윤은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정민이 화제를 돌렸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고 강명호는 유럽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프랑스 파리나 이탈리아, 로마가 낭만적이라고 말했고 정민은 좋다고 했다. 도윤에게도 의견을 물었지만 도윤은 아무 데나 좋다고 대답했다. 정민은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티 내지 않으려 했다. 시계를 봤다. 밤 10시였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정민이 일어나서 회장님 식사 감사했다고 인사했고 강명호는 자주 오라고 말했다. 도윤도 일어났고 정민과 함께 현관으로 갔다. 구두를 신었고 문을 열었다. 강명호가 따라 나왔고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과거는 묻어두라고 말했고 앞만 보고 가라고 당부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정민과 함께 복도로 나왔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혔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정민이 도윤을 봤다. 오늘 왜 그렇게 말이 없었냐고 물었고 도윤은 피곤하다고 대답했다. 정민은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고 각자 차로 갔다. 정민이 먼저 시동을 걸었고 창문을 내렸다. 조심해서 가라고 도윤에게 말했고 도윤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정민의 차가 출발했고 멀어졌다. 도윤은 자신의 차에 올랐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고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과거는 묻어두라고 했고 앞만 보고 가라고 했다. 하지만 도윤은 과거를 묻을 수 없었다. 한서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장미영의 병든 모습이 생각났다. 시동을 걸었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운전했다. 강남 거리를 지나갔고 한강을 건넜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꺼냈다. 한서진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용기가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계속 운전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거리는 조용해지고 있었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장미영이 눈을 떴다. 서진이 옆에 앉아있는 걸 봤고 미소를 지으려 했다. 서진이 깨어난 걸 알아채고 물을 떠다 줬다. 장미영이 마셨고 목이 좀 나아졌다. 링거가 거의 다 떨어져 있었고 서진이 간호사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장미영은 괜찮다고 했지만 서진은 전화를 걸었다. 간호사가 30분 후에 온다고 했고 서진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장미영을 봤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고 장미영이 뭐냐고 물었다. 서진은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와 강명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1992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장미영에게 보여줬다. 이게 뭐냐고 물었고 왜 강명호와 함께 있느냐고 물었다. 장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을 보더니 눈물이 났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고 서진은 기다렸다. 장미영이 입을 열었다. 그때 얘기를 해야겠구나라고 말했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1992년이었고 장미영은 20살이었다. 공장에 취직했고 강명호 전무 밑에서 일했다. 강명호는 젊었고 유능했으며 직원들에게 잘해줬다. 장미영도 강명호를 좋아했고 열심히 일했다. 어느 날 강명호가 장미영을 불렀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 장미영은 기뻤고 따라갔다. 그날부터 둘은 가까워졌고 자주 만났다.
하지만 강명호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재벌가 딸이었다. 장미영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몇 달 후 공장에서 사고가 났다. 기계가 고장났고 직원들이 깔렸다. 장미영의 남편도 그 중 한 명이었고 현장에서 죽었다. 장미영은 충격을 받았고 슬펐다. 강명호가 찾아왔고 돈을 줬다. 5천만 원이었고 입을 다물라고 했다. 장미영은 거부하고 싶었지만 임신 중이었고 뱃속에 서진이 있었다. 돈이 필요했고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강명호는 그 후 연락을 끊었고 결혼했으며 그룹 회장이 됐다. 장미영은 혼자 서진을 키웠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서진은 듣고 있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강명호가 그렇게 비정한 사람이었다는 게 화가 났다. 장미영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고 말했고 숨겨서 미안하다고 했다. 서진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어머니를 꽉 안았고 괜찮다고 말했다. 이제 알았으니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반드시 강명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밤이 깊어갔다. 도곡동 펜트하우스에서 강명호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와인 잔이 놓여 있었고 굵은 와인이 남아 있었다. 강명호는 잔을 들어 빛에 비춰봤다. 와인이 반짝였고 아름다웠다. 한 모금 마셨고 목으로 넘어갔다. 오늘 저녁 식사가 떠올랐다. 도윤이 자꾸 과거를 들추려 한다는 걸 느꼈고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막아야 했다. 어떻게든 과거를 묻어야 했고 진실이 밝혀지면 안 됐다. 봉천동 반지하에서 한서진은 링거 봉지를 보고 있었다. 투명한 액체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고 어머니에게 조금씩 들어가고 있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최소한의 것이었고 간신히 버티게 하는 것이었다. 서진은 테이블 위 와인 잔을 상상했다. 도곡동 펜트하우스에서 강명호가 마시고 있을 와인 잔을 떠올렸다. 붉고 화려하고 비싼 와인이었고 풍요로움의 상징이었다. 반면 이 링거는 투명하고 소박하고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두 개의 액체가 서진의 머릿속에서 대비됐다. 와인과 링거, 풍요와 궁핍, 가해자와 피해자. 모든 게 불공평했고 모든 게 잘못됐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고 강명호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결심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맹세했고 30년 전 죽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각오했다. 창밖을 봤다. 밤하늘이 보였고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멀리 강남 쪽 하늘도 밝았고 불빛들이 빛나고 있었다. 두 세계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너무 달랐다. 서진은 어머니를 봤다. 장미영은 다시 잠들었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다. 링거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생명이 이어지고 있었다. 서진은 결심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고 생각했다. 증거를 찾겠다고 했고 증인을 찾겠다고 했다. 강명호와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였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였다. 서진은 그렇게 믿었고 포기하지 않을 거였다.